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이 정도였나요? 여기 호주 여성은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알게 되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호주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난 티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성장해왔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은 제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면서 저에게 키즈 모델을 시키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때문에 시작하게 된 키즈 모델을 꽤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됐고, 그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경제활동을 빠르게 시작한 덕분에 저는 제 나이보다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키즈 모델을 했었기에 주변에서 이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 아이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남자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느껴져서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랬기에 저는 제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어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대학교 친구들이 말하기를 티아나 너는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애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연애를 하지 않냐면서 너도 연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직 연애해보고 싶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 대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성숙하고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고 우리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부잣집 아들이라서 우리랑 만날 때마다 맨날 맛있는 거를 사주는 엄청 착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어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들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그 중국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의 소개로 중국인 남자를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중국인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첸이었는데 일단 외모부터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정말 멀었습니다. 키가 정말 작았고 피부는 지저분했으며 머리도 관리가 아예 안 된 것처럼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중국인은 최악이었기에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은 저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부모님은 중국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번다면서 자기 집은 부잣집이라고 계속 어필하더라고요. 저는 돈 많은 사람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에 그냥 흘려들으면서 그렇구나 싶었는데 자기랑 연애를 하게 되면 비싼 가방을 사준다면서 계속해서 어필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국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 중국인한테 이야기하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중국인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중국인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다음에 자기가 호주에서 제일 비싼 중국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중국인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 중국인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이상한 인간이 다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국인의 전화를 다 무시하고 잠을 잤고 그렇게 다음날이 됐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을 소개해준 친구한테 가서 그런 중국인을 도대체 왜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냐고 그리고 그 중국인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따졌는데 그 소개시켜준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 중국인이 자기한테 비싼 물건을 사줘서 어쩔 수 없이 소개도 시켜주고 전화번호도 줬다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 더 그 중국인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절교할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다시 한 번 미안하다면서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강의가 끝나고 저는 집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국인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라오지 말라고 당신 만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중국인은 한 번만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나 돈도 많다고 어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돈 필요 없고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중국인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는데 중국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너 같은 애를 나처럼 잘난 사람이 만나주겠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신 같은 인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그 중국인은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 중국인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걸어갔고 마침내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저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비슷한 외형을 한 사람만 보면 몸을 숨기게 되고 괜히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을 걸을 때 항상 그 중국인 남자가 주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고개를 돌려볼 정도로 불안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대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우선 대학교를 휴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세계여행을 지금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즈 모델을 해왔기에 지금 당장 세계여행을 떠나도 충분할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당장 세계여행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호주와는 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했고 먼저 남미 여행을 갔다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고 호주에 돌아오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계여행을 떠나게 됐고 남미의 칠레와 콜롬비아를 여행하게 됐어요. 제가 남미 여행을 간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친구들이 남미는 너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다른 문화를 겪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남미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남미 여행을 할 때 현지에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같이 다니고 낮 시간에만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다 보니 크게 위험한 일은 겪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남미 여행을 잘 마치고 나니 저는 여행에 대한 긴장이 많이 풀리게 됐습니다. 저는 남미 여행을 마치고 동남아시아 나라인 말레이시아로 출발했는데 동남아시아는 남미보다 치안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게 됐고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호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스텔에 도착했는데 그 호스텔에 아시아인 남자애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겪었던 중국인 때문에 아시아인과는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 아시아인 남자애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는데 그 아시아인 남자애가 저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왔는데 너는 어디에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왔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피곤해서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아시아인 남자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원래 남미였으면 배가 고파도 저녁에는 밖에 절대 나가지 않았을 텐데 동남아시아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에 밖에 있는 말레이시아 식당에 가서 말레이시아 음식을 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숙소에서 나왔고 말레이시아 식당에 가기 위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길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건 중국인 외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된 건데 말레이시아에 중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거리를 걸을 때 중국인 외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꺼림직한 기분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는 안전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했기에 긴장을 풀고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중국인 외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으로 안내해주겠다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식당에 갈지 정하지 못한 채 계속 거리를 걷고 있었기에 그 중국인 외형을 하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혹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긴 시간 동안 말레이시아 식당을 찾기 위해 길거리를 걸어 다녔음에도 말레이시아 식당을 찾지 못해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의 제안에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를 따라갔는데 사람이 없는 길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다른 말레이시아 식당에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뒤돌아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가 제 팔을 잡고 저를 억지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손 놓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가 제 입을 막았고 저는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에 최대한 끌려가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사람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가 순간 방심을 한 사이에 저는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는데 어디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봤는데 멀리서 어떤 남자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아까 호스텔에서 봤던 한국 남자였는데 그 한국 남자는 제가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에게 잡혀있는 거를 보고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에게 달려갔고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린 다음에 무릎으로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의 등을 누르면서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를 제압했고 한국 남자는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한국 남자는 몰려든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이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고, 결국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는 말레이시아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저와 한국 남자는 말레이시아 경찰서에 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이 이야기해줘서 알게 된 건데, 그 중국인 외형을 한 남자는 중국에서 살다가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중국인이었더라고요. 호주에서 중국인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세계 여행을 와서까지 중국인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 중국인한테 끌려가던 순간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렸고, 옆에서 보고 있던 한국 남자는 괜찮냐면서 저를 위로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한국 남자는 호스텔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한국 남자의 부축을 받고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호스텔에 도착하고 나서 놀란 마음을 아직도 추스리지 못하고 또 눈물을 흘리다가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저는 놀란 마음이 조금 추스려졌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짚어보니 한국 남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한국 남자가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애썼던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한국 남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거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국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더 빨리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많이 추스렸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마음을 많이 추스렸다고 이야기했고, 너무 고마워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 남자는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식사를 얻어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식사를 대접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국 남자도 그제서야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호스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를 하면서 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한국 남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이름은 민재고 세계여행을 다니다가 말레이시아에 오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세계여행을 하기 위해 남미 여행 갔다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오게 된 거라고 이야기했고, 남미에 비해 동남아시아는 위험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길래 동남아시아에서 안심하고 길거리를 걸었던 건데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민재가 이야기하기를 말레이시아에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나서 치안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곳도 남미처럼 밤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여행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원래 말레이시아를 여행하고 나서 라오스와 베트남도 여행하려고 했는데 어제 겪은 일 때문에 세계여행을 지속할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이야기했고,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닐 자신이 없어서 여행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민재가 말하기를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무서워서 그런 거라면 자신과 동행해서 여행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행이 있다면 여행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민재의 여행을 방해할까봐 선뜻 제가 먼저 동행을 하자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었는데 먼저 저한테 동행하자고 이야기해준 민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민재한테 더 고마웠던 게 민재는 목적지를 정해두고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제가 가기로 계획한 나라들을 다 동행해서 여행해주겠다고 이야기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민재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 날부터 저희는 동행해서 말레이시아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재와 동행해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민재는 정말 듬직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길거리에 있는 남자들이 제가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말을 걸곤 했는데 민재는 단호하게 그 남자들을 전부 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정말 자상했는데 제가 어디를 가자고 이야기하든 뭐를 먹자고 이야기하든 다 제 의견을 따라줬고 항상 저를 존중해준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민재와 말레이시아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재는 제가 가기로 계획했던 나라인 라오스와 베트남도 같이 동행해서 여행했고 민재와 같이 여행을 하면 할수록 민재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민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 민재와 더 긴 시간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아프리카 여행을 떠난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겪은 정신적 데미지가 완벽히 회복된 게 아니었기에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지막으로 호주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호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재는 라오스 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민재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민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민재의 볼에 뽀뽀를 했는데 민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제 볼에도 뽀뽀해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재는 서로의 볼에 뽀뽀를 하고 이별하게 됐고 저는 호주행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돌아왔고 민재는 아프리카 여행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주에 돌아왔는데 민재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민재가 계속 생각나고 민재의 얼굴이 보고 싶었고 민재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민재가 계속 생각나고 민재가 보고 싶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민재와 다시 만나지 않는 이상 이 감정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민재를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민재에게 한국 여행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민재에게 답장이 왔는데 민재도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났기에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남는 게 시간이라면서 한국 여행 오면 자기가 책임지고 한국의 모든 곳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으니 한국에 가서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호주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한국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줬고 저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공항에서 민재의 자동차를 타고 민재의 집에 가게 됐는데 민재가 한국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재는 떡볶이라는 한국 음식을 해줬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양념이 정말 맛있어서 계속해서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재가 해준 떡볶이를 다 먹었는데 민재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정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호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든요. 한국은 호주보다 환경을 더 신경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늦은 밤이 되었는데 민재가 맥주 한잔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재와 맥주를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민재가 말하기를 그때 라오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왜 자기한테 볼 뽀뽀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맥주를 먹고 있었기에 술 기운에 너가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뽀뽀했다고 이야기하니깐 민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너랑 같이 동행하면서 너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민재도 저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민재와 연애를 하게 됐는데 민재는 정말 배려심이 깊었고 정말 로맨틱했고 항상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를 계획이었기에 한 달 동안 민재와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고 한국 여행을 다 마치고 저는 호주에 돌아오게 됐어요. 호주에 돌아오니 이제 민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민재가 보고 싶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재 옆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유학 가서 민재 옆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유학을 떠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인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호주 여성은 한국인을 만나고 나서 그 선입견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훌륭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 사람들의 한국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